큰 그림을 그려야지. 그러니까 나무를 자꾸 보시는데 나뭇잎이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산이 아니라 산맥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아, 산맥. 산맥. 예, 더 큰 그림. 그래 놓고 그 안에서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내가 볼 물건을 살까 말까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요 앞에서 벌어지는 양극화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더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그냥 일반 양민들이 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민.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금 한 7배, 8배로 벌어졌기 때문에 네. 구평 기준으로 비강남권하고 강남권이 서울 안에서도 네. 여기서 더 벌어질 수는 없어요. 예전에 한 2배 벌어졌던 게 지금 7배, 8배로 벌어졌거든요. 그럼 여기 아래쪽이 이제 따라 올라가죠. 어쩔 수가 없죠. 여기서 더 갈 수는 없죠. 더 가는 거래들이 한두 건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대세는 아닐 거예요, 앞으로. 양극화는 앞으로 대세는 아닙니다. 지금 지방을 다 팔고 뭐 서울에 똘똘한 한 채 강남에 막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막차 타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반 대중하고 다른 북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들리진 않아요. 근데 잘 들면 들려요, 조금씩. 아, 들려요? 근데 잘 보셔야 되죠. 그럼 일단 산맥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왜 가져오신 거죠, 이 자료는? 그러니까 나라가 반으로 갈렸어요, 지금. 오른쪽은 빨강, 왼쪽은 파랑. 이렇게. 진한 파랑도 있고요. 진한 빨강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고, 여기 또 주황색 있잖아요. 여기 이준석 후보, 주황색. 네. 이렇게 좀 갈렸더라고요. 나라가 이제 분열됐다. 분열됐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까지의 모습이요. 앞으로는 오늘 이후에는 이 자료가 찾기가 힘들어요, 또.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자료도 막 찾으니까 없어갖고, 그 전 대선 때도 그렇고, 네. 없어갖고 오늘 이제 역사의 한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서 제가 제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거를 지금 갖고 온 건데. 어떤 분이 댓글로 네. 난 적국에서 살고 있다고. 적국이요? 빨간색 쪽에 계시면은 네. 본인이 파란색 지지자인 거고 네. 지금 파란색 쪽에 계시면은 이제 빨간색 지지자이신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웃긴 게 여기로 들어가면 빨간색 안에서도 파란색이 곳곳에 있어요. 네, 그리고 파란색 안에서도 빨간색이 곳곳에 있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큰 그림을 먼저 보고 동서로 분열이 됐다? 근데 동쪽 안에서도 서쪽 사람들, 서쪽 세력이 있고 서쪽 안에서도 동쪽 세력이 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 마음 안에도 있어요. 저도 종부세 내기 전까지는 종부세 100만 원만 내봐요. 바로 바뀐다. 정치 성향이. 언제 바뀌셨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시기적으로. 종부세를 내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안 바뀌어요. 야,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네, 그렇죠. 정말 다양합니다. 서울 위주로 보면은 용산하고 광진구, 도봉구가 이제 쪽 보수 쪽이네요. 그죠? 그러네요. 도봉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봉은 원래 좀 양천이 이제 목동이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이 빌라촌이 많아요. 신월동 쪽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쪽으로 돼서 이제 그러네요. 그 안에서 이제 동별로 또 투표 결과를 보면은 목동은 또 이제 우파 쪽일 수 있고 여의도도 우파인데 영등포 전체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또 그렇고 여의도가 이번에 한 1년 만에 10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 사회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가진 자냐 못 가진 자냐 진보냐 보수냐 성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생각이 많이 바뀌셨다고. 그죠? 좋네요. 그죠? 집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어야 된다. 근데 이념적으로 맞죠.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많이 강화해가지고 있었고 그에 기반한 주장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불가능하다. 그건 당위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라는 코멘트입니다. 네. 저는 뭐 얘기했잖아요. 자기야말로 진정한 보수다. 중도 보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이 바뀌셨던 안 바뀌셨던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걸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이런 게 이제 의미 있는 변화인데 선거 전에 했단 말이죠. 이제 후에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후에는 이제 말씀을 하실지 어떨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내고 얘기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네. 네. 강남은 지금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거의 몇백 건도 안 돼요. 지금 서울 거래량이. 강남은 거래량이 급감해서 제일 문제는 이제 매도할 물건들이 없어요. 매수자는 많은데 매도자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뭐 1년 만에 반포 같은 경우는 10억씩 올랐는데 왜 팔아 이러죠. 20억대가 30억이 됐거든요. 반포자이. 네, 20억 초반에 들어갔던 저희 수강생들이 지금 33억에 거래되니까 10억 버니까 이 인간들이 놀더라고요. 해외여행 다니고. 변심. 그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그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근데 어쨌든 거래량이 급감한 이유가 네. 이제 너무 많이 폭등을 하니까 이제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쉬어가죠. 그래서 토제 재지정, 그죠? 3월 중순에 3월 19일 날 토제 재지정이 서초까지도 해버리니까 이제 그 실수요자 아니면은
전입을 하지 못하면은 이사를 들어오지 못하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강남권이거나 지방분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그냥 그냥 모르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강남이 이제 남의 나라 얘기고. 근데 이제 2월 달서부터 잠깐 해지됐을 때 지방의 유지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강남을 많이 샀다. 그래서 강남에는 오히려 지금 전세 물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서초 메이플자이가 6월 달, 이번 달에 입주라서 늦어져도 7월까지는 입주를 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사전 점검했었는데, 네. 그 메이플자이가 한 3,000세대, 잠원동에, 한강변에. 그 3,000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서초는 지금 반포 쪽, 잠원 쪽은 전세 물건이 많아요. 거기랑 지금 동대문구가 이게 지금 서초하고 동대문구가 유일하게 지금 공급폭탄으로 전세 물건이 좀 많으니 그쪽에 가서 전세 구하실 분들은 좀 구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전세로 한 번 더 기다리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량은 급감했다. 네, 가격은 폭등 중이다. 강남권 기준으로. 근데 그게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까지 토지를 지정해 버리니 이제 마용성으로 강동까지 쫙 퍼지고 있다. 그리고 과천하고 분당까지도 거래가 활발하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뭐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70억 대형 평수 기준 70억 거래된다면 75억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80억으로 뛰어버려요. 1, 2억이 아니야. 이제 1, 2억은 돈도 아니야. 5억, 10억씩 오르는데 그건 저세상 얘기고,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사는 6억에서 12억 기준으로도 온기가 들어가고 있다. 근데 그게 좀 과도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이 상태로라면은 뭔가 규제 대책이 빠른 3개월 안에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얘기했던 7월에 DSR 3단계가 시작이 되면 대출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대출이 줄어드니까요.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지금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자마자 그걸 들고서 바로 은행 가서 자필 서명해야지 7월부터는 대출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었어야죠. 항상 부동산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고 또 뭐 싸게도 갑자기 거래되는데 그런 건 이제 내부자 거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요동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진보는 뭔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거다. 가격 요동이. 그러니까 전 롤러코스터라고 그래요. 폭등했다, 폭락했다, 폭등했다, 폭락했다. 근데 그게 단기간에 볼 때는 이렇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우상향에서 폭등, 상승, 폭등, 상승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상향으로 갈 거다. 공급도 지금 대책이 없고 수요는 지금 쏟아지고. 맞아요. 예. 공급 대책 없지, 수요 진짜 막을 길 없지. 이 심리를 어떻게 잠재울 건데 지금. 그게 제일 문제죠. 그리고 이제 3번의 정책 사회적인 요인은 네.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 됐죠. 정리했습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누군가 리더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뭐 이제 응원한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국민들은 응원을 해요. 뭐 우리나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네. 그 불확실성이 이제 또 남아 있습니다. 신규 규제나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근데 저는 뭐 내 집 마련 1가구 1주택자 위주로 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내 집 마련 1가구 1주택자들은 뭐 지금 공급도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는 저금리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르든 떨어지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가족하고 살아가는 집인데. 뭐 실소유자까지는 못 건드리니. 실소유자들은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전세 자금 대출 뭐 살짝 규제하려고 하는데 뭐 내 집 마련하면은 되는 거니까. 정책적 사회적인 요인은 일단락돼서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됐고, 이제 전세가 제일 문제예요. 전세가 다주택자들 규제가 풀린 게 없거든요. 그리고 풀릴 가능성도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다주택자들이 지지난 정권 5년, 지난 정권 3년, 총 8년 동안 그 전세금도 못 올리고 5% 뭐 해갖고선 2년, 4년 해버리고 요번에는 8년 한다, 10년 한다, 무한갱신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다 물건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뭐 외곽순환도 쪽 부동산들 돌아다니면 1000세대, 2000세대 단지에 매매 물건이 100건, 200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세는 하나, 두 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전세를 안 넣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질려버려갖고. 그래서 세입자들이 못 나간다, 이사비 내놔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돈이고 뭐고 귀찮다. 스트레스 받기 싫어. 다 팔아버려. 그리고 2018년도에 8년 임대사업자 해놓은 분들이 지금 16년도에, 17년도에 했던 분들은 올해 8년 임대사업자 양도세 면제 기간이 도래했거든요. 2년마다 5%씩밖에 못 올렸던 게 이제 팔 시간이 됐고 양도세 면제고, 그죠?
그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내놓고 있어요. 제 주변에 다주택자들도 지금 다 팔고 있어요. 특히 지방은 되게 심하고요. 왜냐면 똘똘한 한 채니까 자기 서울에 한 채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실거주. 그거 외에 안 좋은 물건들은 싹 다 팔고 있죠.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아래 버전들 그건 다 팔고 있고 제일 좋은 것만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심화되고 있죠. 8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정책을.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치달았는데 이제 그 비강남권도 오른다. 강남권이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강남권과 비강남권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니까 이제 서민들의 그 고통, 스트레스는 더 심해지겠죠. 이때까지는 강남만 올랐으니까 기분만 나빴지 나한테 집값이나 전세값은 많이 안 올라와서 스트레스는 덜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밸리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는 비강남권, 경기권 그리고 지방의 주요 핵심 지역까지 싹 다 전세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가 상승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브레이크를 정부에서 걸어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뭐겠어요? 첫 번째가 대출 규제, 두 번째가 세금 규제. 이 두 개로 이제 싹 심리를 죽여버리겠죠. 은행 금리도 너무 낮다. 가상 금리라도 붙여라.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관치금융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은행까지 압박을 해버리면 일순간에 확 식어버리겠죠. 2017년도 하반기처럼. 그러다가 그래도 나는 내 집 사야겠다 그러면서 막 다시 2018년도처럼 불붙기 시작하면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대책을 하겠죠. 그래서 2019년도 같은 9.13 대책 같은 강력하게 때려버리면 이제 시장이 싹 다 얼어붙겠죠. 그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2017년도에도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대로 5년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뭐 시즌2 온탕냉탕이었다면 이번에는 금냉탕. 서울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한다. 그런데 이런 거는 원래 진보 정권의 내용이 아니에요. 중도래요? 중도니까 한다고 합니다. 중도 보수라고 그러시던데. 아, 그래요? 중도 보수면 하셔야죠.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서울에 이제 낡은 네. 아파트나 빌라촌들을 다 밀어버리고 신축 아파트를 지으면 근데 이게 정치적인 스탠스 때문에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낡은 아파트에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표밭이었는데 그 표밭을 갈아엎는다?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경기도 신도시는 뭐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면 또 경기도에 집이 있으시잖아요. 분당에. 거기는 하시겠죠. 네, 선도직은 하시겠는데 서울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시행할 겁니다. 세금하고 대출이죠.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요즘은 얘기 안 하시는데 국토보유세. 이름을 바꿔서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가 1주택자 압박, 그죠? 세금, 중과세 아니면 고가 1주택자를 매수하려는 15억 이상 대출 금지, 전면 금지. 네, 그리고 전세 대출 규제까지. 그래서 월세화를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보 쪽은. 네. 월세화. 왜냐하면 전세 사기가 빌라 쪽에서 너무 오피스텔 쪽에서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피해자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된 인원만 3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이게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쳐갖고 월세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 분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죠. 글로벌 스탠다드.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니까. 주택 관련 공약. 공급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다 공급입니다. 사기 신도시 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 그렇죠. 공급이죠. 다 공급이죠. 분담금도 완화해주겠다. 네. 나 찍어라. 용적률 상향해주겠다. 대신 공공주택은 지어야 된다. 그죠. 이런 게 있고요. 소형 아파트 의무 비율도 있고요. 예전에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해갖고 더 많은 서민들이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영구임대, 공공. 공공만 다 표시를 해놨어요. 네. 5년간 250만 가구를 공급으로 목표를 한다. 네. 목표죠. 네, 목표죠. 지금 재원도 없고. 네. 그러니까 25만 원도 줘야 되는데, 그죠? 줄 게 많아요. 그게 뭐 한 13조가 되더라고요. 한 번 줄 때마다. 한 번 줄 때? 한 번 줄 때, 전 국민한테 한 번 줄 때마다 13조, 12조 정도. 많이 들어가는구나. 네, 생각보다. 그럼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준다는데 몇 번 주고 나면 이제 인고. 네, 지금 정부 재정이 몇 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제 돈을 찍어내거나 세금을 걷거나. 아닙니다. 10만 원씩 돌리면 됩니다. 순환경제. 순환경제. 호텔 살리듯이 돌리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전 대선 때 22년도 대선 때하고 지금하고 공약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국토보유세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공급 얘기만 하면서 그러니까 신기해요. 자극적인 세금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다 빼더라고요. 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당시 공약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엔 더 심했어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원가 공개. 이런 게 전통적으로 진보 쪽의 스탠스죠. 3종 세트죠. 네. 분상제, 후분양제. 후분양제. 여기 네, 세- 그러니까 세트. 서민을 위해서 안전하게 하겠다 이거죠. 기본주택, 국토보유세 맞아요.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00 임대. 그래서 저 00.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 팜플렛 보고. 네. 이게 부동산 얘기가 거의 없죠. 부동산 얘기도 없고 찾아보면은 아까 전에 그런 내용들이 이게 그 우파 정책이냐 이쪽 진보 정책이냐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은 공약을 하니까 혼란스럽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 스탠스를 아는데 최근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런 줄 알더라고요. 네, 원래 그렇게 이렇게 그럼 이걸 보여주시지, 이 자료를. 이게 그 불과 3년 전 자료인데도 사람들이 집단 치매에 걸렸는지 이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면 3년 전에 이랬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최근에 공부 시작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이 아니라 8년 전에도 이랬었다. 그리고 그 옛날에도 그랬었다.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좀 알아야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죠. 역사를 모르는 민족한테는 내 집이 없습니다.